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돈나무 주식 진행의 아나운서 김소정입니다.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가고 있는데 우리 국내 증시는 이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세로 출발하면서 현재 약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오늘도 테마주들 위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개별주들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어떤 테마와 업종을 살펴봐야 할지 지금부터 저희 돈나무 주식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돈나무 주식 최근 공략드렸던 종목들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방송에서 다양한 종목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LNF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주로 가장 최근에 소개해 주셨던 종목인데요.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12%의 상승률 기록을 했습니다. 빅텍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아실 텐데요. 방산주로 소개해 주시고 7%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기술 투자라는 비트코인 관련주도 소개해 주신 바가 있는데요. 18.7%대 역시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매주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테마나 업종들 속속 골라서 제시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한 종목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LNF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NF는 7월 2일에 생방송에서 공략을 주셨던 종목인데요. 7월 2일 공략을 주시고 10%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 폐배터리와도 관련이 있고 2차 전지 음극재 대장주다라고 소개해 주셨던 종목 중 하나인데요. 역시나 빠른 기간 안에 상승이 나오면서 빠른 수익을 또 가져갈 수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2차 전지주들 최근 시장에서는 소외를 받은 상황이지만 다시금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텍이라는 방산주도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빅텍 방산주를 살펴봐야 하는 공략 포인트 이렇게 자세하게 생방송에서 제시해 주셨고요. 방산 쪽도 오늘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이 방산 쪽도 계속해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빅텍이라는 종목 6월 중순쯤에 소개해 주셨고요. 공략 주신 이후로 바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단기간 안에 역시나 빠른 상승이 나오면서 7%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방산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들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까지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종목들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투자라는 비트코인 관련주도 소개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소개해 주셨던 종목인데요. 이 암호화폐 관련주 그 안에서도 두나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소개해 주신 적이 있죠. 비트코인 관련주 안에서도 두나무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함께 이 종목이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공략 주셨던 종목인데 역시나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함께 18%대의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님이 이렇게 갭상승, 급등이 나오기 직전에 공략을 주시면서 18%대의 상승률 역시나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방 안에서도 어떤 종목인지 방송 종목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방송 공략주도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돈나무 혜택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주식 기초 교육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혹은 계속 하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초 교육을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장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미국 시장이 어땠는지, 중국 시장은 어땠는지,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걸 주목하면 좋을지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분석을 해주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증시 일정을 통해서 이번 한 주 동안 있을 증시 일정을 세세하게 짚어주고 계십니다. 이번 주는 어떤 일정이 있고 어떤 이슈를 주목하는 게 좋겠다라고 요약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돈나무와 함께 하시면서 이 세 가지 혜택 모두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돈나무 주식과 함께하면서 공략주도 만나보고 이 혜택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한 통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3989번으로 전차남이라고 세 글자 방송 중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돈나무 주식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돈나무 주식 2부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이고요. 전문가님과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수요일 오전 11시 남자 여러분들 계좌에 돈나무 심어드리고 있는 돈나무의 빠박이 영웅 전차남입니다. 최근 우리 국내 증시 자체가 시장 자체는 재미없는 모습 보여주지만은 이런 시장에서도 항상 상승 나오고 상한가 가는 종목이 있듯이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서 상승 나오는 종목 일주일 사이에 10%에서 15%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큰 종목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 앞으로도 다음에도 돈나무와 영웅 전차남과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과 함께 돈나무 주식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함께하실 수가 있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한 통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3989번으로 전차남이라고 세 글자 방송 중에 남겨주셔야 저희와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보고 계시다면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과 시장 이야기를 먼저 나눠볼까 합니다. 전문가님, 사실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오늘도 조금 흐름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재미가 없어요. 네, 재미가 없어요. 왜 이렇게 못 따라가는 걸까요? 일단 국내 주식 같은 경우가 네. 좀 굉장히 이제는 하고 싶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왜냐면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가 과거에는 일단 미국 증시와 좀 커플링되는 현상으로 미국 증시가 상승 나오면 국내 증시도 역시나 상승세를 따라가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과거의 시기와 다르게요. 지금 글로벌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 연준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한마디로 조금 이런 경제 지표들이 조금 호조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상치보다 하이치가 나오고 그리고 실상 이런 최근의 경제 지표만 본다고 하면은 오는 7월이나 다음에라도 기준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한 건데 지금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준금리 같은 경우를 섣불리 인하를 하면 안 된다.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더 신중론으로 조금 이야기가 바뀌었고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경제가 망하다시피 거의 중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 서울대에 해당하는 게 중국의 베이징 대학교거든요. 근데 중국 베이징 대학교에 나온 청년이 한 달에 반 급여가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아나운서님? 얼마 정도 할까요? 20만 원도 안 된다 합니다. 아, 그런가요? 그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네. 사실상 우리나라랑 가깝잖아요. 네. 중국이 기침 한 번만 해도 미세먼지가 바로 오는 그럴 정도로 가까운 국가인데 실제 중국의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역시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좀 경기가 안 좋아서 조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오히려 미국 증시처럼 상승 나오기보다도 외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가 매도 포지션을 취해서 조금 거래 대금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 보이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엔비디아의 상승세와 함께 같이 상승세 나오고 있으니까요.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겠구나라는 생각 들고 현재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시면은 꼭지라고 생각하니까요. 정리하셔가지고
저는 현금도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글로벌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도 그렇게 좋지 못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장을 먼저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오늘장은 전기 전선 쪽이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인공지능 투자 열풍으로 반도체주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선 쪽, 전기 전선 쪽도 가파른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 전기 전선 쪽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전문가님, 오늘장에서 사실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선 쪽은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서 지금 보기에는 조금 늦었겠죠? 많이 늦었죠. 네. 최근에 이번 주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네. 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테마가 어떤 것 같아요? 전기 전선 쪽도 강했고 반도체 유리기판 쪽도 강했죠. 땡이에요. 다 틀렸어요. 아닌가요? 원전이었어요. 아, 원전도 네, 강했죠. 우리 기술을 중심으로 네. 해가지고 원전 테마주들이 계속 강세를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에너토크 같은 경우가 이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사실상 이 원전을 뭐 탈원전을 하든 원전을 짓던 간에 꼭 필요한 거는 바로 전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장중에 세명전기라든지 그 외 여러 대원 전선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또 태양금 쪽 같은 경우도 역시 동반 상승세를 보이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원전 테마가 그럼 왜 오르는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정확히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지금 어디가 계십니까? 지금 하와이에 가 계시잖아요. 이분이 놀러 간 게 아니거든요. 하와이에 갔다가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로 미국으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런 나토 정상회담에 참여하기 위해서 간 거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국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으로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간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수혜 받을 수 있는 산업이 어떤 거냐? 원전, 방산, K컬처,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이 대한민국의 한 수원 같은 경우가 원전을 공급 계약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월요일부터 우리 기술을 비롯한 원전 테마주들 중심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좀 상승세를 보이는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전 테마가 워낙에 또 강세를 보이니까는 그에 따라 파생되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전선 및 구리 관련주도 동반 상승세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전 테마가 이번 주 강세 흐름을 이어가면서 그 수혜가 이제는 전기 전선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 세명 전기와 대원 전선이 굉장히 강한 모습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원 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수주 확대 기대감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강세 테마 짚어보셨는데요. 전기 전선 쪽은 이미 강하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테마를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테마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방위 산업 쪽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루마니아 K9 수출 공시가 있었는데요. 전문가님, 방산 쪽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수혜로 좀 다른 방산 쪽도 함께 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2주 전에. 빅텍이요? 그렇죠. 영웅 전차남이 여러분들께 어떤 섹터 보자 했습니까? 방산 보자고 했고 빅텍을 소개드렸어요. 빅텍 같은 경우도 역시나 지난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상승세를 보여줬다 이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상 이런 방산업계 같은 경우는 더욱더 갈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준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우크라이나에 무기가 지원이 가봐요.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에서 만든 K9이라든지 천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무기의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폴란드나 루마니아나 러시아와 근접해 있는 동유럽 국가들의 수주 같은 경우도 저는 계속 들어올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방산 섹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시장이 더욱더 확장이 되고 매출이 더욱더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니까는요. 오늘 뭐 이런 시장에서도 현대로템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상승세 나오는 거고 사실상 이런 방산업계 같은 경우는 저는 앞으로 더욱더 상승세 나올 거라 보니까요. 현재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서 방산 테마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조금 더 홀딩하셨다가 추가 상승 나올 때 수익 보시고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방산 쪽도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마니아 K9 수출 공시로 인해서 오늘 장 초반 강하게 출발했습니다. 현재 4.3%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 로템도 8% 강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2주 전 방송에서 미리 방산 쪽을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전문가님이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섹터들마다 다다음 주 시장에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돈나무에서 집중하고 계시는 섹터도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돈나무 주식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한 통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3989번으로 전차남이라고 세 글자 생방송 시간 중에 보내주셔야 되는데요. 방송 시간 중에 보내주셔야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강한 테마들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이 지금 집중하고 계시는 테마 산업은 또 어느 쪽인지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쪽 보고 계실까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요. 네. 반도체 한동안 좀 안 좋다라고 하시지 않았었나요? 제가 언제요? 네, 다른 아닌가요? 사람이랑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저는 네. 반도체 테마 같은 경우는 네. 네,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언제까지일까요? 일단은 반도체 테마 같은 경우는 네. 엔비디아의 주가가 장중에 10% 네. 하락할 때까지는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연준이 기준금리 같은 경우를 인상하지 않는 이상은 반도체, 뭐 비트코인 저는 계속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반도체 테마 같은 경우를 우리가 왜 눈여겨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투자 포인트를 몇 가지 짚어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저는 반도체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크게 4가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4가지. 네, 실제로 좀 반도체에 대한 투자 포인트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짧고 굵직하게 일단 4가지 투자 포인트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시드리고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세계 반도체 매출 같은 경우가 2030년에는 1,650조 원 가까이나 상승 나올 전망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이 반도체 테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30년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얼마입니까? 거의 8만 원대잖아요. 근데 이 삼성전자가 앞으로 12만 원까지 간다고 해요. 전문가님, 사실 삼성전자가 최근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네. 잠정 실적 발표가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증권가에서는 12만 원 간다.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그렇게 안 간다고 봅니다. 12만 원은 안 간다고 12만 보시나요? 원은 무리고요. 네. 아무리 올라가도 9만 원 갈 거다. 9만 원이면 얼마 넘지 않았는데요. 지금 87,6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9만 원대 저항을 맞고 내려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꼭지라 했잖아요. 네. 저건 사실 정수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네. 오히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저항 맞고 내려올 가능성이 크니까는 보유하고 계신 분은 매도해서 현금 확보하시고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은 마시길 바라고요. 일단 이 삼성전자는 지금 공략하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참 우리나라는 아주 못된 기업 문화가 있어요. 어떤 문화인가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노조예요, 노조. 아, 최근에 또 노조 발목 잡기. 네. 이 국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계속 조금 뭐랄까 본인들 마음에 안 들면은 뭐 떼법이라고 해가지고 때로 몰려들고 감성에 젖어가지고 법을 발의시키고 국정을 방해하는 그런 발목 잡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문화가 기업에도 젖어 들어가지고 실제로 이 삼성전자의 노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의 노조의 목표가 뭔지 압니까? 어떤 걸까요? 생산 차질이라고 합니다. 참 정신 나갔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 노조가 무기한으로 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여기서 더욱더 올라갈 거다? 저는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다 보거든요. 이런 노조가 계속 존재하는 한 기업의 주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는 차익 매물 나올 거라 보는데, 일단은 이 삼성전자가 12만 전자까지 간다는 전망들이 많으니까는요. 그거에 따라서 기대감으로 인해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의 주가는 더욱더 상승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슈퍼사이클이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뭐 많은 조금 부족한 분들은 노조를 결성해가지고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상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좀 돌아오는 그런 시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이 슈퍼사이클 시즌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일 때 우리나라의 비트코인 관련주도 상승 나오는 것처럼
이런 슈퍼사이클 시기가 오면은 반도체들의 테마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상승세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가 상승 나올 거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두 번째 이런 반도체 지원법 같은 경우를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가 칩스법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조금 발의하고 통과 이미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테크허브 12곳에 7,500억 가까운 보조금액 같은 경우를 조금 지원을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미국의 지원 금액을 받았죠. 그리고 또 반도체 패권 경쟁이라고 해가지고 일본과 미국, 대만 같은 경우 또 한국 같은 경우에 반도체 같은 경우 지원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 중심으로 한 반도체 패권이 조금 형성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에 따라서 중국 같은 경우만 본다고 하더라도 64조 원 가까운 반도체 펀드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 여기 보시면은 레거시라고 있어요. 이 레거시는 반도체 칩이거든요. 근데 이미 반도체 시장, 이 레거시라는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를 장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과거에 중국의 히토류 같은 경우를 무기화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금 이 전 세계의 히토류 시장을 좀 긴장시켰거나 아니면 우리나라는 좀 요소수로 인해서 중국이 조금 이걸 가지고 걸고 넘어져서 한때는 요소수 관련주들의 주가가 오른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이 레거시라는 반도체 칩 시장을 조금 장악을 하면서 레거시에 대한 희소성의 가치가 높아지고 하면은 당연히 조금 이런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도 중국이 조금 미중 무역 분쟁이 조금 반도체 전쟁으로 번지면서 저는 반도체 섹터는 더욱더 부각이 될 거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284조 가까이 반도체 보조 금액을 퍼붓는다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 지금 건설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아서 집을 지어놨어도 미분양이 돼가지고 건설을 좀 폭탄 놓고 파괴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반도체에 284조 가까이 보조 금액을 넣는다고 하니까는요. 실제로 이제 반도체 전쟁으로 번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주요국 반도체 지원 금액을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만 이렇고요. 중국은 말도 안 되게 크죠. 차이나머니라 해가지고 EU나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인도 같은 경우도 100억 가까이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반도체 전쟁은 미중 반도체 전쟁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쟁, 그 한마디로 반도체에 대한 거는 앞으로 더욱더 희소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기술을 선점을 하기 위한 그런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제 지금도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심화가 될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꼭 눈여겨봐야 된다. 근데 그게 삼성전자는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돈나무 주식에서는 전문가님께서 반도체주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삼성전자는 지금 고점 부근일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미국은 2022년 지금 한 39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법, 이 칩스법이라고 하죠. 칩스법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도 최근 약 64조 원을 추가하면서 반도체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10년 동안 이 반도체 산업에 투입할 금액이 약 284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 미중 무역 전쟁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미국과 중국에서도 서로 반도체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반도체주 소개해주고 계시는데요. 반도체주 한 종목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받는 사람 샵 3989번으로 전차남이라고 세 글자 빠르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지금 중국과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전문가님 사실 한국도 최근에 정부에서 18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 지원을 펼쳤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지원이 대규모 보조금을 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좀 간접적인 지원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 반도체 같은 경우가 사실 우리나라가 뭐 삼성전자라든지 네. 하이닉스를 키워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뭐 아무래도 조금 이런 자본주의 국가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와 경제가 분리가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현재 좀 여건이든 야건이든 이런 조금 민생에 대한 문제보다도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문제로 조금 티키타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이런 K 반도체 지원법 같은 경우도 통과가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고 네. 오는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22대 국회에서 통과가 될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도 워낙에 또 여야가 서로 의견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네, 어느 정도 선에서 좀 양보하고 좀 진행이 되고 할지는 미지수지만은 일단 이 K 반도체 지원법은 22대 국회에서 통과가 될 것으로 저는 어떻게든 통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뉴스 같은 경우를 보면은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주요 R&D 예산을 24.8조 원을 다시 조금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나 또는 첨단 바이오 시장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더욱더 지금보다도 더욱더 좀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8조 원 금융 패키지 같은 경우가 다음 달부터 가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이런 이슈로 인해서 K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그런 조금 좋은 모멘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K-칩스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은 외국도 그렇고요. 또 그리고 이 대한민국 수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사업하기 편하고 또 외국 같은 경우도 오히려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또 거리낌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빨리 좀 통과가 돼야 되는 거고 26조 원 가까이 되는 특단 지원책 같은 경우가 공개가 되며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반도체가 곧 민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반도체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는 반도체 앞으로 조금 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는 크게 어떻게 보면 조금 부각이 되고 크게 이 시장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투자 포인트를 본다고 하면은 미국 대선 정책 수혜 테마일 수밖에 없어요. 반도체 테마는. 미국 대선이 언제 있습니까? 11월에 있죠. 그렇죠. 11월 5일에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11월 5일 하면은 이제 4개월도 남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 뭐 조 바이든 시대 뭐 이렇게 계속 붙고 있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 다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 누가 대통령 되든 간에 미중 무역 분쟁은 앞으로 더욱더 심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도체에서부터 뭐 AI, 앞으로 누가 대통령 되든 간에 더욱더 심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2차 전지를 구성한 뭐 전기차나 아니면은 AI든 뭐든 간에 모든 거의 기본은 반도체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누가 대통령 되든 간에 미중 무역 분쟁은 심화될 거고 미국의 패권을 조금 유지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반도체 시장을 미국에 독점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저는 미 대선 정책 수혜 테마로는 반도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반도체 테마를 공략해야 되는 네 가지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좀 짚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국내 한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부가 최근 18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 지원 정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고채 금리 수준으로 이 반도체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내용인데요. 이를 포함해서 정부는 최근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까지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기업에 직접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주요국과는 달리 이 정책 금융을 통해서 저리 대출과 세액 공제 같은 간접 지원을 해주는 게 좀 아쉽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님께서는 이러한 국내에서도 반도체 지원이 커져가고 있고 이러한 수혜로 국내 반도체 기업들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반도체 쪽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로는 미국의 대선을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미국의 대선 정책 수혜주로도 반도체가 부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지금 시점에서 함께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반도체를 공략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 이 반도체주 안에서도 어떤 종목인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우측 하단 QR코드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한 통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3989번으로 전차남이라고 세 글자 빠르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의 오늘의 황금 열매 종목 어떤 종목인지 목표가를 먼저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일단 목표가는 현재가 대비해서 네. 30% 이상, 30% 이상이요? 35%. 되게 구체적이네요. 그렇죠. 최소한 35% 이상 저는 네. 상승 나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면서 어떻게 보면 뭐
네, 제가 뭐 거의 확정적으로 이야기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일단은 여러분들께 35% 이상이나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게 틀릴 수도 있으니까는 어느 정도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왜 저는 35% 이상이나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제 여러분들께 좀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런 반도체 회사들을 보면은 이것보단 많아요. 반도체 회사들이. 근데 그쵸? 여기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회사들만 가지고 온 거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주가는 회사는 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주가 같은 경우를 제가 가렸기 때문에 네. 어떤 회사인지 모를 거예요. 사실 전문가님께서 목표가를 너무 구체적으로 잡아주셔서 저희가 후보가 굉장히 많이 추려졌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가리고 오셨네요, 전문가님. 그죠? 가렸으니까 모르겠죠. ITM 반도체인지 한미 반도체인지 그쵸. 네, 또 신흥 SEC인지 삼성전자인지 우선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은 종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니죠. 저는 이미 성공한 회사, 이미 조금 대박난 회사, 네, 네. 이미 조금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진 회사는 여러분들께 말씀 안 드려요. 알려진 회사요? 그럼 앞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렇게 좀 큰 종목들은 당연히 아니겠고요. 앞으로 그렇게 될 회사를 전 가지고 오는 거죠. 오. 네, 그렇게 될 회사, 한미반도체나 삼성전자처럼 네. 앞으로 더욱더 크게 상승 나올 수 있는 회사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기대해 주셔도 되고요. 이제 방송 시간 19분 남았는데요. 네, 끝까지 여러분들이 채널 고정해 주셔가지고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이 어떤 건지 바로 설명드릴 건데 코드 번호 말씀드리려고요. 또 이걸로 준비해 주셨네요. 왜요? 힌트가 재미없어요? 네. 그럼 한번 직접 준비해 보시는 거 어때요? 네. 힌트가 너무 진부합니다. 아 진부해요? 네. 뭐 어쩌겠습니까? 네, 사실상 네, 제가 BJ도 아니고요. 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그 060310이라는 코드 번호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를 네, 제가 황금 열매라고 안 할게요. 060310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060310은 투자 포인트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냐? 첫 번째는 삼성전자가 이 회사를 인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국내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이 회사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웨이퍼 캐리어를 생산하는 회사는 이 회사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세 번째는 이 회사의 주가 같은 경우가 현재 굉장히 눌림목에 있습니다. 네, 좋게 말하면 바닥이고요. 그리고 네, 또 좋게 말하면 바닥이고 또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네, 정말 뭐 바닥을 기고 있다, 뭐 더 주가가 내려갈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저는 이 시청자분들 가운데서 조금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고 싶은 투자자분이 있다고 하면은 바닥에 있는 주식 같은 경우를 사야 되는 게 맞다 보거든요. 추가적으로 내려갈 거를 안다고 하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 있는 것보다 바닥에 있는 거 사니까는 네, 바닥에 있는 거 사는 게 훨씬 나으니까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는 거고. 전문가님, 왜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넘어가기 전에 예. 공략 포인트 첫 번째가 삼성전자의 M&A 수혜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앞서 삼성전자는 지금 보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삼성전자 수혜주를 보는 게 맞나요? 우리가 네. 네,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우리 아나운서님의 경우처럼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아나운서님이 네, 또 시청자분들을 대변해서 이런 질문을 촌철살인 같은 질문을 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는 사실상 2, 3년 전에도요. 네. 많은 증권사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 이제 끝났다. 음. 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과거에 우리 이건희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이제 끝났다. 네. 네, 지금 이 방송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가운데서 다 삼성 스마트폰 쓰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럼요. 근데 그 삼성 스마트폰 누가 만든지 아십니까? 누가 만들었나요? 고 이건희 회장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네, 이재용 회장님께서 옴니아로 망해가지고요. 네. 네, 모르시죠? 옴니아 뭔지? 네, 근데 실제로 네, 사실상 이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은 이건희 회장이 좀 들어오고 나서부터 물론 국내외 정세 같은 경우도 좋지 않아서 매출이 악화된 것도 있지만은 사실상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인텔이라든지 뭐 엔비디아는 원래 엔비디아는 삼성전자보다도 못한 회사였어요. 근데 엔비디아가 크게 올라갔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라간 거고요. 근데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야기한 것처럼요. 네, 이야기한 것처럼 실제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앞으로 더욱더 물론 노조로 인해서 네, 주가가 더욱더 상승 못 나온다고 하지만은 삼성전자가 최근에 발표된 실적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어닝 쇼크가 아니라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삼성전자를 향해서 뭐라고 아무리 이야기하던 간에 삼성전자가 인수할 회사는 인수하고 또 지분 투자할 회사는 투자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가가 1600%나 상승 나온 회사가 뭐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잖아요. 아, 그쵸. 그렇죠. 네. 3년 전, 4년 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다 안 좋았어요. 아, 전문가님, 그러면은 삼성전자 주가와는 좀 상관없이 삼성전자의 인수합병이나 M&A 소식이 전해지면 그 수혜로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상승을 보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오. 사실상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서 뭐 지분 투자했다는 공시 발표로 인해서 주가가 네. 그때부터 상승 나왔지만은 그렇죠. 아직 이 회사는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나오지 않았나요? 그래서 아직 나오지 않았죠. 오.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제가 그 뒤 이어서 말씀드릴 거지만은 네. 이 회사의 지분 투자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 보고 있기 때문에 오. 저는 오늘 이 회사를 소개시켜 드리려는 거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저는 삼성전자가 이 회사의 지분을 투자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이렇게 보냐면요.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실제로 공조 시장으로 뛰어드는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공조 시장이 무엇이냐? 냉난방 공조 시장인 거고요. 그리고 LG전자는 초대형 냉방기 칠러를 앞서서 데이터 센터 배터리 시장 공략, 삼성전자는 미국 레녹스와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상업 가정용 시장 공략, 오텍 캐리어 같은 경우는 냉동기 기반 같은 경우를 조금 이 생산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 오텍, LG전자 이 기업이 왜 냉난방 공조 시장에 진출하려는 걸까요? 모르겠죠. AI 생태계가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이거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 건설 그리고 데이터 센터 건설이 되면은 당연히 전력 사용량이 증가를 하게 되고 이걸 또 식혀줘야 되거든요. 전력량이 되게 과도하게 사용이 되면은 폭발이 나거나 화재가 날 수도 있잖아요. 이걸 식혀줘야 하기 때문에 냉난방 공조 사업에 삼성전자 그 다음에 LG전자, 오텍 같은 경우가 진출하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냉난방 공조 사업에 되게 진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의 레녹스라는 회사와 합작법인까지도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냉난방 공조 시장 같은 경우가 500조 가까이가 된다고 합니다. 500조. 500조 가까운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는 삼성이나 LG전자도 이거를 조금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냉난방 공조 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의 기업이 몇 개 없습니다. 반도체 사업도 진행을 하면서 냉난방 공조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가 대한민국에 5개도 없는데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회사가 그 5개 중에 들어가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지고 왔어요.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냐?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게 단어만 봐도 시원해집니다. 에어컨 칼로리메터, 에어컨 칼로리메터, 에어컨. 그리고 자동차 컴프레셔, 자동차 에어컨. 이 회사는 에어컨, 오늘 제가 준비한 068310,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에어컨에 굉장히 진심입니다. 자동차든 실내든 어떤 것에든 굉장히 진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냉난방 공조 사업을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고 삼성전자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이 회사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컨에만 진심이 아닙니다. 반도체에도 진심이에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클린룸이라고 해가지고요. 실제로 이런 반도체 같은 경우가 미세먼지나 어떤 유해한 먼지나 이런 거에 들어가서 고장이 날 수 없게 클린룸이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그런 적합한 시설까지도 제공을 하는 회사가 이 회사인 거고요. 그리고 이 060310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 LG전자의 숨은 열관리 AI 수혜 종목으로 분류가 돼서 주가가 상승 나왔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실제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520조 가까이 되는 냉난방 시장, 냉난방 공조 시장에 진출했다고 했을 때 이 회사의 주가 같은 경우는 20%, 30% 이상의 상승세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목표가가 정확히 한 달 전에 정확히 한 2달 전에 주가가 그만큼 찍은 적도 있었어요. 이런 이슈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현 시점에서 다른 테마 보지 마시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보지 마시고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종목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공략을 해서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HVAC 데이터 센터 열관리 소식 관련주로 인해서 이사의 주가는 한번 과거에도 상승 나왔고 앞으로도 다음에도 수차례 상승 나올 가능성 크니까는 눈여겨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기업은 반도체 안에서도 삼성전자와 M&A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최근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삼성전자 주가도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 삼성전자와 함께 인수합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냉난방 공조에 관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냉난방 공조 시장이 연평균 5.6%씩 꾸준하게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시장 확산과 함께 이 냉난방 공조 시장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반도체 안에서도 오늘 이 기업 함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냉난방 공조 사업에 삼성전자와 LG전자도 모두 뛰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냉난방 공조를 다루고 있는 기업이 국내에 많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한 통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3989번으로 전차남이라고 세 글자 빠르게 방송 중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오늘 방송 종목 삼성전자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문가님 사실 지금 삼성전자와 관련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러한 이슈 말고 개별적으로 봤을 때 좀 눈에 띌 만한 기술력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그거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국내에서 유일하게 네. 이 회사는 반도체 웨이퍼 캐리어 제조업체예요. 웨이퍼 캐리어요? 네, 캐리어가 어떤 걸 들고 다니는 네. 거잖아요. 근데 반도체가 얼마나 이게 조금 요즘 뭐랄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네. 개복치스럽냐면은 네. 네. 개복치가 조금만 좀 건드려도 예민하고 엄청 예민해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네, 네. 우리가 흔히 신생아 아기 같은 경우는 만지기도 무섭잖아요. 그럼요. 우리 아이 처음 안았을 때 전 그랬거든요. 네. 네, 그런 것처럼 반도체는 그래야 돼요. 반도체는 그냥 손으로 만져서도 안 돼요. 네. 그러면 진짜 욕 엄청 먹어요. 이런 전문 장갑이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네. 조심스럽게 만져야 되거든요. 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같은 경우로 근데 굉장히 많이 생산되는 대량으로 생산되는 반도체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조심스럽게 만들다 보면은 이게 만들어 놓고도 이동을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이동할 수 있는 웨이퍼 캐리어가 전용 필요한 건데 오늘 제가 준비한 이 060-310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요. 3나노 반도체 같은 경우를 쉽게 운반할 수 있는 웨이퍼 캐리어 여기 보시면 아시죠? 이런 웨이퍼 캐리어 같은 경우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웨이퍼 캐리어를 생산하고 이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회사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060-310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전문가님, 그러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도 모두 오늘 기업의 웨이퍼 캐리어를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국내 유일하니까. 그렇죠. 오. 실제로 뉴스 기사에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여기 보세요.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네. 이 뉴스 기사 보세요. 네, 제가 쓴 게 아니에요. 국내 유일하게 반도체 웨이퍼를 캐리하는 회사 060-310. 오. 예.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웨이퍼 생산 업체에서 완성된 웨이퍼를 반도체 생산 업체로 클린 진공 박스인 FOSB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실제 이 기술은 미국의 인테그리스, 일본의 미라이얼, 그다음에 그 외 여러 국가들의 에서도 딱 하나밖에 없는 기업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오늘 제가 준비한 060-310만이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 반도체 웨이퍼 캐리어를 생산하기 위해서 중국은 이제 또 시장에 진출하고 이제 또 생산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국의 자회사까지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중국에서 반도체 펀드를 현재 조성하고 있고 중국에서 반도체 시장을 확장하려고 하는 중국 정부의 수혜 종목으로도 분류가 돼서 주가가 언제든 상승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회사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이게 대박입니다.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이건 대박이죠. 형광펜 칠해드리려고요. 반도체 제조용 웨이퍼 캐리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공급 확인. 그러네요. 실제로 기사가 있네요. 굉장히 어썸하고 크레이지한 소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이 회사의 주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파트너사로 두고 있는 거예요. 오, 네. 진짜 더 소름 돋는 건 뭔지 알아요? 어떤 걸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전자를 파트너사로 두고 있다가 네. 삼성전자가 퇴하고 나니까 주가가 1600% 상승 나왔거든요. 아, 그쵸.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회사도 네. 삼성전자와 파트너사로 있어요. 전문가님, 그러면 지금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하면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방송 시간이 조금 남았다 보니까 혹시 SK하이닉스도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SK 하이닉스요? 네. 저는 매도해야 된다 봅니다. 지금 반도체 쪽으로는 다 안 좋게 보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대한민국 주식을 안 좋게 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실제로 네. 대한민국 주식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끌고 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곧 제가 보기엔 공매도가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네. 공매도가 재개가 안 되면은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가 사실상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MSCI 그런 지수가 뭔지 아시죠? 네. 그런 거 편입도 안 됩니다. 네, 그리고 편입이 안 되게 되면 외국인의 투자 자금은 오히려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공매도 같은 경우가 기울어진 공매도라고 해가지고 개인이랑 외국인 기관 같은 경우가 너무 형평성이 안 맞아요. 그리고 금융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솜방망이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공매도 금지하라, 공매도 형평성을 주장하지만은 사실상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공매도는 금지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유지를 하게 되면은 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런 한국의 증권 시장이 굉장히 뒤로 가고 있다, 후져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는 사실상 이런 조금 이런 시장에 좀 투자 자금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전문가님, 그러면 반도체 안에서는 지금 삼성전자도 안 된다, SK하이닉스도 안 된다. 그러면은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 이 종목 하나일까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방 똑같은 가방이에요. 네. 네. MCM 살래요? 아니면 M땡M 살래요? 아니면은 네. 땡레 살 거예요. 똑같은 가방인데 굳이 비싼 가방 살 필요 있을까요? 샤땡 살 필요 있을까요? 아니 푸땡 살 필요 있을까요? 구땡 살 필요 있을까? 그냥 M땡 네. 살 수도 있잖아요. 네. 국내 기업 거 살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가방인데. 근데 왜 굳이 똑같은 반도체 회사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목을 왜냐 이거예요. 그렇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파트너사를 사면 되잖아요. 오늘 네. 제가 준비한 종목이 삼성전자와 SK의 공급 확인 소식이 있잖아요. 060310에. 이거 사면 되잖아요. 아나운서님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답답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반도체 기업 안에서도 오늘 기업 국내 유일하게 이 반도체 웨이퍼 캐리어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유일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이미 상승이 많이 나온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보다는 삼성전자와 파트너사를 맺고 있고 인수합병 가능성이 있는 오늘 기업을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받는 사람 샵 3989번으로 전차남이라고 세 글자 빠르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렇다면 마지막 포인트 들어볼까요? 또 눌림목 자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 어떨까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 그냥 제가 물론 차트를 잘 보는 건 아닙니다. 꼭 방송에서 뭐든지 잘한다 말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거는 거짓말이니까요. 네. 여기 보면은 최고 주가가 5월 30일에 3,440원까지 상승 나왔습니다. 근데 주가가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다시 쭉쭉 내려오다가 이제 뭐예요? 올라가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말 같지 않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네. 이렇게 또 올라가는 터닝 포인트의 구간일 수도 있어요. 지금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쭉 다시 올라가서 과거 5월 30일 때 주가를 다시 돌아갈 수 있다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목표가는 4,000원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대비해서 상한가까지 상승 나온다고 해도 3,400원 정도일 거라 봐요. 3,400원 그렇기 정도요? 때문에 네. 이 회사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셔가지고요. 저는 꼭 여러분들 30%, 40%, 50% 수익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재미없는 시장에서 10%, 15% 이상의 수익은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공략 포인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회사는 삼성전자가 침을 뱉어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회사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국내 유일 반도체 웨이퍼 캐리어 생산 업체고 눌림목 구간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6글자예요. 네. 아니지 않나요? 맞아요. 땡S 코리아 6글자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6글자인 거고요. 그리고 진입가 밴드 같은 경우는 2,500원에서 2,400원 사이
공략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목표가 4,000원 제시드리고요. 손절가 2,300원 제시드리면서 투자하는 데 있어 리스크 관리도 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060310으로 성공 투자도 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주 가이드라인까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